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관한 전반적인 개념과 활용에 관해서 안내해드릴 한국산업인력공단 NCS 기획부의 천지영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과 그리고 활용법, 그리고 이후에는 NCS 누리집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네, 국가직무능력표준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마 국가직무능력표준보다는 NCS라는 약칭이 조금 더 친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NCS는 내셔널 컴피턴시 스탠다드의 약자인데요. 우선 정의부터 보시면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보시면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 지식이나 기술, 태도 등을 국가가 산업 부분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이라고 정리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정의만 말씀드리면 대부분 다 이해하기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한마디로 요약을 해드린다면은 직무 관련 종합 데이터베이스 또는 일을 하기 위한 종합 직무 가이드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슬라이드의 그림처럼 왼쪽에 보시면 산업 현장의 기존에는 이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어떤 능력이 있어야 하는지 지식, 기술, 태도가 암묵적으로 구전처럼 전해지거나 비체계화되어서 정리되어 있었는데요. 이것들을 국가가 나서가지고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된 NCS는 우리나라의 자격, 교육, 훈련, 채용, 배치, 승진 등에 활용이 되고요. 이렇게 체계화된 표준 덕분에 산업 현장에 적합한 인적 자원이 개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실 텐데요. NCS는 산업 현장과 교육 훈련 그리고 자격 간의 미스매치를 해결해서 우리나라의 인적 자원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교육 훈련이나 자격 그리고 산업 현장이 각각 운영되어서 교육 훈련 기관에서 배출한 인재, 또 자격을 부여받은 인재,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재 간의 미스매치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 훈련 기관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도 딴 학생들이 막상 현장에 가면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일을 새롭게 배워야 하는 그런 비효율적인 일들이 많이 발생했죠. 특히 채용 분야에서는 기업에서 구직자가 요구하는 구체적인 능력이 도출되지 않으니까 취업을 위해 무분별한 스펙을 쌓고 또 기업은 재교육 비용이 증가하거나 중도 퇴직자가 늘어나는 등 비효율적 인력 양성 체계가 운영되었습니다. 하지만 NCS가 도입되면서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기반으로 교육, 훈련, 자격이 설계되면서 상호 연계가 가능해지니까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NCS는 우리나라가 능력 중심 사회로 나아가고 또 직무 중심 채용 그리고 인사관리 시스템이 구축되는데 어떤 기본이자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NCS는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개발이 되었는데요. 처음에 보시면은 1999년도에는 국무조정실 자격제도 규제개혁 과제 일환으로 국가직업능력표준의 조기 개발 보급이 제시가 되었고요. 또 노사정 합의에 따라서 2002년부터는 표준 개발이 착수되었습니다. 또 2007년에는 자격기본법이 개정되면서 표준 개발이 법제화가 되었고 2010년에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명칭이 확정되면서 개발 주체가 일어나야 되기까지 했습니다. 2013년에 능력중심 사회를 위한 여건 조성의 핵심 국정과제로 확정되면서 탄력을 좀 받았는데요. 15년에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정부 부처와 협력해서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활용에 이제 본격화되었다고 보시면 되고 16년에는 자격기본법에 따라서 847개의 NCS를 고시를 시작으로 현재까지는 1022개의 NCS가 고시 완료되었습니다. 1022개의 직무에는 총무, 회계 등 일반적인 직무부터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스마트 공장까지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인력 양성과 능력 개발에 발빠르게 맞춰 나갈 수 있도록 개발되고 있고요. 신기술 산업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현장성 및 활용성이 감안해서 미래 유망 분야의 NCS를 매년 새롭게 개발하거나 개선하고 있습니다. 네, NCS가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무에서 유로 갑자기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해외 선진 국가들의 NCS를 벤치마킹 해왔는데요. 영국의 NOS, 호주의 NCS, 미국의 NNS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 국가들도 교육 훈련 자격을 갖춘 인재들이 산업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틀을 구축하고자 표준을 도입했고 교육 훈련, 국가 자격 취득, 기업 인사 관리 등에 지금도 활발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NCS가 대체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자세히 보면은 좀 더 활용 방안까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NCS는 직무별로 능력 단위라는 단위들의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능력 단위는 특정 직무에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을 교육 훈련 및 평가가 가능하도록 기능 단위로 개발한 것인데요. 능력 단위 하위에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능력 단위 요소, 적용 범위 및 작업 상황, 평가 지침, 직업 기초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능력 단위 요소 하위에는 능력 단위 요소별로 성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개인이 도달해야 하는 수행의 기준이라 불리는 수행 준거와 갖가지 지식 기술, 태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NCS는 통상 한 7개 이상의 능력 단위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각 능력 단위는 다수의 능력 단위 요소로 구성합니다. NCS는 통상 하나의 학과 채용의 모집 단위 정도의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능력 단위는 교육 훈련의 과목, 업무 분장의 단위 정도 생각하는 규모이고요. 수행 준거는 학습 목표 또는 평가 기준 등으로 활용됩니다. 여기 하단에 보시면 직업 기초 능력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직업 기초 능력은 직업인이라면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초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NCS에서 이야기하는 능력이라는 단어에는 이 직업 기초 능력과 직무 수행 능력 모두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능력인 직무 수행 능력이 포괄하지 못하는 의사소통 능력이라든지 문제 해결 능력 등 기초적인 능력을 직업 기초 능력이 보완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직업 기초 능력에는 의사소통 능력, 자원 관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정보 능력, 조직 이해 능력, 수리 능력, 자기 개발 능력, 대인관계 능력, 기술 능력, 직업 윤리 등 직종이나 직위에 상관없이 모든 직업인이라면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10가지 영역과 그 하단에 34개의 하위 영역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NCS는 수준별로도 체계화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인 지시하에서 기초적인 일반 지식을 사용해 단순하고 반복적인 과업을 수행하는 그런 1수준의 직무부터 해당 분야에 대한 최고도의 숙련으로 광범위한 기술적 작업을 수행할 수 있고 조직 업무 전반의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는 8수준까지 1에서 8수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산업 현장이나 교육 훈련 자격 간에 어떤 연계를 한다든지 평생 학습 능력 성취 단계를 제시한다든지 자격의 수준 체계 구성에 NCS가 용이하게 활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NCS에 대해 개념을 설명해 드렸다면은 이제 실제로 NCS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제가 오늘 가져온 예시는 지능형 교통체계라는 직무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능형 교통체계 개발 및 구축은 이용자에게 실시간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지능형 교통 시스템 구현에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구축하는 일이다 라고 직무 정의가 나와 있고요. 이 하단에 자세히 보시면은 지능형 교통체계 개발 구축 방안 설계라든지 교통운영 하드웨어 개발이라든지 갖가지 능력 단위를 보실 수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능력 단위에 해당하는 수준이 제시되어 있고요. 그 능력 단위 하나의 안에는 제안 요청서 분석하기, 시스템 요구사항 정의하기 등 능력 단위 요소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제안 요청서 분석하기 능력 단위 요소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수요처의 요구사항을 확인 위해 제안 요청서를 분석하다든지 인터뷰를 진행한다든지 갖가지 수행 준거가 제시가 되어 있고요. 또 이에 관련된 지식과 기술, 태도 이렇게 포함돼서 제시를 하고 있다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NCS의 특성인데요. NCS에서 기술하는 직무 능력은 근로자가 해당 직업 내에서 소관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실제적인 수행 능력을 의미해서요. 무엇을 해야 한다라기보다는 무엇을 할 수 있다는 형식으로 제시를 하고, 업무의 과정보다는 업무의 성공적인 수행에 초점을 둬서 개인의 보유 능력의 양보다는 능력의 질을 일정 수준에 도달하는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직무 수행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작업 관리 능력, 돌발 상황 대처 능력, 미래 지향 능력 등 모든 종류의 수행 능력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또 NCS는 여러 개의 능력 단위의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유롭게 필요한 능력 단위들을 선택적으로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어서 모듈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